네잎클로바의 꽃말은 행운입니다. 세잎클로바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잎클로바처럼 항상 행복을 몰고 다니는 원장 한정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만성 B형 간염의 내용 중에서 치료 도중에 생기는 약제내성 돌연변이,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B형 간염 전반적인 내용을 8개의 소제목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있고, 이번에는 5번째 만성 B형 간염을 치료할 때 생기는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내용은 2022년도 대한간암회 만성 B형 간염 진단과 치료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약제들은요,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예전의 약제들은 약을 사용할 때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B형 간염이 있었을 때 최초로 우리가 선택하는 항바이러스는요, 내성 발생 가능성이 적은 약제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버리면 약의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는 약제를 최초 약제로 선택하는 것이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예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B형 간염 치료제인데요. 보면은 제픽스, 헵세라, 세비보 이런 약제들은 1년, 2년, 3년이 갈수록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픽스 같으면 5년째 약 75%에서 효과가 없어져 버려요.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비리어드는요, 몇 년이 지나도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습니다. 바라코르드는 초기에 약제내성 바이러스 좀 생기지만 그 이후로는 약제내성 바이러스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의 내성을 보면은요, 초기에 사용했던 약제들은요, 이렇게 해가 갈수록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생겨서 약제의 그 효과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1차 약제로서 이제 선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약제들은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 생기지 않는 상품명으로 바라쿠르드, 비리어드, 베밀리디 이런 약제들을 1차 치료 약제로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베밀리디, 비리어드, 바라쿠르드, 베지버와 같은 약입니다. 이런 약들은 이미 나온 지 5년이 넘어서 오리지널 약도 있고요. 약제 카피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카피라고 하는 것은 효과가 같은 약입니다. 효과 완전성에서 같은 약인데요. 연구 개발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는 조금 더 치료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버리면 다시 질환이 진행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B형 간염을 치료할 때는 대개 3 내지 6개월 간격으로 B형 간염 바이러스 DNA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민한 방법인 리얼타임 PCR을 통해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혈액 내에서 없어지고 없어진 상태를 잘 유지하는가를 대개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관찰하게 됩니다. 지금 약제들은 매우 B형 간염 바이러스 증식 억제 능이 좋아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게 되면 그 상태를 잘 유지하게 됩니다. 약을 규칙적으로 잘 복용하는데 혈액에서 바이러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바이러스 돌파라고 합니다. 바이러스 돌파가 있었을 때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약을 잘 먹었는가입니다. 약에 대한 수능도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바이러스 증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 좋은 것으로는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긴 경우입니다. 이때는
약이 듣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 증식을 하죠. 바이러스 증식을 하면 간 손상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DNA가 검출되지 않았던 사람이 검출되거나 최저까지 떨어졌던 이 바이러스 양이 10배 이상이 증가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대부분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긴 경우입니다. 약을 잘 먹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는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하게 되고 약제를 바꾸게 되면 됩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약을 베물리디 또는 비리어도 바꾸게 되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약제 내성 환자를 볼 수는 없는데요. 예전에 만성 비형간염 치료제 여러 가지의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를 보인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을 다약제 내성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지금은요, 다약제 내성 때문에 제픽셉세라, 제픽스 비리어드 이렇게 약을 썼던 분들은요, 단일 제제인 비리어드 또는 베물리드로 바꿔서 사용하면 똑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라쿠르드 1mg하고 비리어드를 썼던 분들도 비리어드 또는 베물리드 단독으로 사용해도 똑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일부에서는 약을 사용하게 되는데 바이러스는 잘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서는 떨어지지 않고 대개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분 바이러스 반응이라고 해요.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으면 완전 바이러스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 바이러스 반응이 생긴 경우에 있어서는 약제를 바꿔주면요 다시 완전 바이러스 반응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즉 바라쿠르드를 썼던 사람들을 비리어드 또는 베물리드로 바꾸게 되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완전 바이러스 반응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 약제를 선택할 때는요,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은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임상시험에서 사용하고 있는 베물리디, 비리어드, 바라쿠르드, 베지버와 같은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사용할 때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 생기지 않기 때문에 약제내성 돌연변이가 바이러스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거의 없었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